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 1억 원을 이제 빌려줬다 칩시다. 그럼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갑과 을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대차 계약은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갑이 을한테 대여한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은 을이 왜 빌려요? 말 그대로 소비대차니까 빌려서 이 돈을 이제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되돌려 주려고 한다라면 자기가 소비했던 돈을 다시 만들어서 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반드시 이행기가 정함이 있어야 돼요. 즉, 이 이행기라는 건 을이 그 돈을 소비하고 다시 만들어서 갚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적합한 시간이 이제 이게 이행기가 되는데, 그럼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갑은 을한테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을은 1억 원을 갚을 이제 의무가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민소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민법에서 이제 갑이 권리가 생겼는데 을이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항상 이제 소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이제 불이행했을 때죠. 그럼 이제 가장 손쉬운 권리구제 방법은 뭐겠어요? 갑이 을의 집에 가서 돈 1억 원 들고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손쉬운 권리구제 방법이고,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자력구제라고 배웠는데, 이런 자력구제라는 것 자체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월등하게 힘이 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요. 또 이런 자력구제를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법적 평화 이제 파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현행 민사소송 체계는 이런 자력구제는 몇몇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국가 권력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이제 국가구제,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그리고 민사소송은 이제 절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소법의 이제 절차,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이제 구제받고 싶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신청을 어떻게 해요? 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소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신청이에요. 신청.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내달라는 이제 신청. 이것이 이제 소가 되는데, 이런 소를 제기할 때에는 우리 민소법 248조를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장 제출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소장은 서면이기 때문에 이 서면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겠죠. 그럼 이 소장에 뭘 적느냐? 이것이 몇 조에 있어요? 249조에 있어요. 그래서 소장의 기재사항으로서 소장이라는 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적습니다. 원고는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사람이죠. 당해사항에서 누구예요? 갑이에요. 주소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핸드폰 번호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를 적어요. 당해사항에서 피고가 누구예요? 을이겠죠. 마찬가지로 주소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핸드폰 번호 적어요. 그런 다음에 뭘 적어요? 청구 취지요.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는지 이걸 청구 취지에 적습니다. 지금 당해사안에서 갑은 소를 왜 제기했죠? 을로부터 1억 원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적어요. 그 다음에는 이 1억 원이 어떤 1억 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특정하기 위한 사항을 어디다 적죠? 청구 원인에다 적어요. 청구 원인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땡땡 지방법원 규중이라고 해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지 적는데요. 그럼 이렇게 당사자 갑과 을이 이제 적힘으로써 이 소장에서 이 당사자가 원고 피고를 적으면서 뭐가 특정돼요? 당사자가 특정된다는 걸 알겠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 두 가지를 적음으로써 심판의 대상,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소송물, 이것이 특정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땡땡 지방법원을 적음으로써 법원이 특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우세요. 자,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이 소장에 249조에서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원인 이것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당사자를 원피고를 적음으로써 당사자가 특정되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음으로써 심판의 대상 소송물이 특정되고, 땡땡 지방법원 규중 이렇게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이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소송의 3요소라고 해요. 소송의 3요소. 외우셔야 돼요. 당사자, 심판의 대상, 법원. 이것을 소송의 3요소라고 합니다.